반갑습니다. 요즘에 가장 핫한 챗GPT 이야기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아시면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고 양육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도 계속 고민하고 흐름을 살펴보고 있는 그런 내용이어서 같이 나누려고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챗GPT라고 할 때 여기 빨간색으로 된 거 이해하시면 돼요. 문장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대화할 수 있어요. 생성형 AI라고 하는데 이것이 작년 11월 달에 물론 그 이전부터 버전이 있었지만 작년 11월 달에 버전 3.0이 나오고 지금 4.0 나오죠. 그러면서 전 세계에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피해갈 수 있는 아마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인터넷이 나왔을 때의 그 혁명,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의 두 번째 혁명, 이 세 번째 혁명이 챗GPT라는 생성형 AI가 등장한 것을 세 번째 혁명으로 지금 일컬을 만큼 여기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챗GPT는 이런 모든 면에 다 가능합니다. 일상의 대화도 가능하고요. 그 광고에 혼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막 식사하시면서 대화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챗GPT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과학기술, 여행정보 이거 다 됩니다. 번역, 영어 장문, 교정 다 됩니다. 지금 언어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제가 이야기학교 하고 나서 얼마 지났을 때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꼭 영어를 물어보세요. 영어는 어떻게 하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5년 내에 아마 언어 장벽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번역은 거의 다 해결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동시통역도 어느 정도는 되고 있는데요. 제가 1월 달에 북유럽 갔을 때도 파파고로 대화를 했습니다. 좀 느리고 약간 불편함은 있지만 이건 영어권만이 아니라 독일어권, 일본권 다 해결이 될 정도로 아주 전문적인 영역 아니면 여행하면서 일상의 언어 장벽은 이제 무너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각종 콘텐츠 창작인데 최근에 AI가 만든 그림이 대상 받았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있었고요. 일본에서는 AI가 번역한 그 책이 또 수상을 하게 돼서 이거 문제가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는 거죠. 네. 지금 가정주부가 그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책을 번역해서 냈어요. 가정주부. 그냥 한국어를 배운 사람이 아니라. 그 정도로 가깝게 지금 다가왔습니다. 코딩 막 한참 유행했잖아요. 코딩 배우느라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저는 그때도 좀 이거 왜 배우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코딩도 이제 해줍니다. 얘가 간단한 코딩은. 네. 그래서 애들을 열심히 이제 돈 들여서 코딩 가르치시는 분들은 또 소용이 없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기보다 그 본질적인 흐름을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면 직업 변화가 일어납니다. 직업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집니다. 이 직업 변화가 일어나면 교육 변화를 반드시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 계속 고민하고 있잖아요. 사실 요거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이 10년 지나면 몇 살이에요? 14살? 예, 그때 또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려면 20년 지나야 되잖아요. 20년 후가 예측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불안해지죠. 그러면 그 불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보통 교육하는 사람들이죠. 불안을 자극해서 열심히 그 학원 등록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본질적인 부분이 안 바뀌어요. 이 사회적 기술이 바뀌어서 기술 발달로 인한 변화가 있을 뿐이에요.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술 변화가 막 있을 때에 우리 부모님들은 사회에서 막 쏙싹쏙싹 되니까 기술 변화를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 애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네,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을 어떻게 훈련시켜주고 자라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전부 다 교육학자들이 그럴 때마다 동일한 대답을 내놔요. 인간 고유한 특성이 성장하면 된다. 이렇게 반복해서 대답을 해요. 여기 영화부에 계신 분들은 저한테 돈 버신 거예요. 혹시나 그래도 계속 불안하셔가지고 학원 보내고 이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기다 돈 안 써도 돼 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돈은 해성교회 현금하시거나 이야기하기 기부하시거나 저한테 개인적으로 후원하셔도 괜찮아요. 훨씬 더 잘 써드릴 수 있어요. 아니면 집에서 맛있는 거 사 드세요. 인간의 고유한 본질적인 특성을 어떻게 길러줄 건가. 자, 마치 이런 것이 만들어집니다. 아이언맨 할 때 이 사람이 주인공이 이렇게 막 대화하면서 화면 막 얘기하고 뭐 정보 찾아줘 그러면 쭉 찾아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자, 이제 양육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집에서 그 요리하실 때 레시피 찾아줘 그러면 이제 찾아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쉬워져요. 물론 지금도 하시지만 얘가 이제 가장 좋은 레시피를 찾아준단 말이죠. 그리고 양육할 때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증상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 바로바로 대답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친절한 그 양육 상담자가 전문적인 양육 상담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좋죠. 우리 아이 속 끓이는데 좀 상담가 찾아보고 싶은데 돈 뭐 줄 서야 되잖아요. 금 쪽이네. 거기는 막 줄 서야 되고 몇 개월씩 막 줄 서야 되고 돈도 비싸고 막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의 상담사가 여러분 주변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네. 자, 이게 이제 기사에 나온 건데요. 직장인들이 챗GPT를 활용하면서 지금 어떻게 업무가 바뀌고 있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의 직업이 사라져요. 예를 들면 그 판사가 판례를 만들 때 보조 사람이 필요했는데 앞으로 필요 없을 수 있어요. 예, 그 잘못한 거 쭉 집어넣고 얘 돌리면은 순식간에 자료가 나오니까 아마 그런 일들이 곧 올 거예요. 업무가. 근데 참 웃기죠.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 예전에 핸드폰 없을 때는 좀 느리게 처리해도 됐거든요. 노트북 없어도 느리게 처리하고 저 군대 있을 때도 차트병이 있었거든요. 차트병은 글씨 잘 쓰는 사람. 근데 기술이 발달할수록 더 바빠지잖아요. 바로바로 카톡으로 연락 오잖아요. 이거 업무 빨리 처리하라고. 아마 더 시달릴 것 같기는 해요. 기술 발달하면 직장인은 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세요. 영어에 자신이 없는데 회의 영어 부서로 발령 나눈 챗GPT를 활용해 영문 이메일과 상업 객스를 쓰면 회의 거래처 소통하고 있다. 얘가 다 써줘요. 임상시험 후 수백 건 수작업을 기록했는데 사례 수백 건 얘가 업무 간결화를 해요. 가장 지금 확실한 게 뭐냐면 정보를 요약 정리하는 걸 얘가 가장 잘해줘요. 그러니까 책도 어떤 내용이 입력이 되면 핵심적인 내용만 바로 정리를 해줄 수 있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도 요즘에 이거 갖고 놀이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도 놀이를 좀 해봤거든요. 이야기학교 노래를 써줘 그랬더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야기학교 우리의 모험을 시작해 학교 안에서도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돼 친구들과 함께하는 이야기 언제나 즐거운 기억으로 남게 돼 우리는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새로운 꿈을 꾸며 나아가는 중 이야기학교 우리의 모험을 시작해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해질 거야. 같이 웃고 같이 울며 서로의 이야기 나누며 함께할 거야. 우리는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새로운 꿈을 꾸며 나아가는 중 이야기학교 우리의 모험을 시작해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해질 거야. 이게 이야기학교 노래로 만들어졌어요. 이거 바로 곡 붙이면 돼요. 자, 제가 영화부 또 해성교회 영화부는 4세 이하 아이들을 신앙교육하고 있어 아이들이 부를 노래를 만들어줘 이렇게 썼어요. 시집기에다가 자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워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얘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워 우리 모두 다 이해 못해 하지만 우리 모두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와 이게 해성교회 영화부 노래도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 우리 죄를 모두 용서하셨고 하시고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셨어.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워 우리 모두 다 이해 못해 하지만 우리 모두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이게 해성교회 영화부 노래의 가사 시를 지은 거예요. 괜찮죠? 네. 지금 미국에서는 이런 챗GPT로 논문과 에세이를 써서 A+를 맡고 있어서 이걸 금지를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금지하는 학교와 어떻게 이걸 활용할 학교들이 지금 방향들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한국에도 이 챗GPT 가지고 포럼이 열렸습니다. 100명이 모였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100명이 뭐 포럼 할 때는데
가장 큰 게 전문가들은 교육 방식 내용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암기 위주 교육의 균열을 일으킬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앞으로 교육이 변화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요, 이 교육 쪽에 있으면서 많은 정보를 접하는데 현재의 교육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자, 이분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학생에게는, 그러니까 어린 학생에게는 최대한 사용을 자제시켜야 한대요. 자,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이거 일찍 접하게 하지 말라고요. 생각하고, 이거 안 하면 이거를 쓰다 보면 애들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자료를 찾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민하고, 구조화하고, 그러니까 해석하고, 판단하고, 이런 일들을 아이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고하는 능력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거하고 똑같아요. 내비게이션 쓰다가 어느 날 내비게이션이 작동이 안 되면 길을 못 찾습니다. 저 운전 처음 시작할 때는 지도 가지고 다니면서 보고 했거든요.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 개념이 다 있었는데 지금은 공간 개념이 없습니다. 못 찾아가요. 이런 경험을 얘기한 분들도 계세요. 자주 드나들었는데 한 20분 거리인데 내비게이션이 작동이 안 되는 순간 길을 못 찾아서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사실은 편리하지만 바보가 되는 건데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거든요. 이걸 소비하는 쪽이 아니라. 그래서 아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획력 있는 아이로 기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한국고용정보원에서도 계속 직업이나 이런 영역에 연구를 해서 웹진을 발행해요. 혹시 여러분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인포라는 건데 거기에 이런 흐름들을 연구해서 계속해서 알려줘요. 거기에 있는 자료입니다. 미래의 직업 기초역량 개발을 위해서 교육훈련이 바뀌어야 된대요. 근데 자기주도 학습이 필요하대요. 자기주도 학습. 자, 여기에서 지금 있는 내용인데 아이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확실한 위기 상황에서 문제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길러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의 다양한 상황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애들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가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스스로 해석해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아이로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챗GPT 같은 경우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려면 자기가 무엇을 질문할지 어떤 것을 지금 만들어낼지에 대한 계획력이 있어야 돼요. 기획력과 질문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직접 어렸을 때부터 자꾸 저런 걸 사용하는 쪽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입장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험을 통해 다양한 해답을 모색한다. 이건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의 개념을 정리하고 여기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새로운 방식들을 찾아내는 것들인데 판단력과 결정 능력이 필요해요. 이것은 제가 좋아하는 건데 저는 캠프를 좋아해요. 모험적인 영역 속에서 애들이 순간에 판단 능력과 결정 능력이 생겨요. 근데 요즘에 부모님들이 거의 다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 결정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좀 떨어뜨려서 아이들 공간 속에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3, 4대 아이들도 부모님들이 질문을 던지시면 돼요. 어떤 상황에서 뭘 요구할 때 너는 지금 뭘 원하는지 얘기하게 하고 무엇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고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질문하고 아주 3, 4세 아이들 이 상황부터 아이들에게 질문하고 대화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일상의 작업이 필요해요. 마지막 책임감 길러주기가 필요하대요. 책임감은 부모님이 애를 놔둔 상태에서 애가 자기 공간 속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결과를 스스로 맛보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뭐 인형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한테 설명하는 거죠. 이거 네가 잘 챙겨야 돼 라고 말을 하는데 바깥에 놀다가 아이가 이 인형을 안 챙기고 놓고 왔어요. 그럼 아이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부모들은 대부분 뭐라고 막 그러면서 그걸 챙겨와요. 왜냐면 비싸니까. 그런데 그 돈을 잃어버리는 게 더 나아요. 그냥 비 맞아서 아니면 누가 가져가든지 본인 어린 아이일지라도 내가 선택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들을 익숙하게 해주어야 돼요. 요즘에 부모님들이 정말 못하시는 것들이 이런 영역들이에요. 아이가 선택하고 책임지게 하는 거. 예. 방금 전에 제가 집에 잠깐 가 있을 때 우리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무슨 얘기냐 싶으니까 지임이 6살이거든요. 아이 친구들을 주기 위해서 가위로 그 비타민을 잘라놨어요. 하나씩 6개로. 그래서 그거 어디에 있는데 그걸 자기가 오늘 친구들 주려고 마음 먹었는데 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한 거예요. 아빠가 혹시나 오면 이걸 가져다 달라. 아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부탁하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길러줘야 책임감이 길러져요. 자, 이거는 요즘에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신문에 아무튼 나와요. 서울대학 교수예요. 명예교수. 이분도 결국 미래는 답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찾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다. 즉 질문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질문할 수 있는 능력. 질문까지 올라가려면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참 많이 해야 돼요. 질문 쉽게 하지 못해요. 네. 그리고 한국 사회는 질문의 정답을 찾는 사회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좋은 질문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질문이나 아주 한마디로 우리가 보기에 시원찮은 질문을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비난하지 않을까? 막 이런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애들이 아주 편안하게 어떤 질문이라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한국 사회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은 학생들의 질문 능력을 오히려 말살시키는 평가 제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입시 성적 중심의 교육은 정답을 찾기 위한 특화된 훈련이기 때문에 생각을 깊게 하거나 어떤 것의 이치를 깊게 찾아가는 교육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고력을 죽이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하는데 바뀌지 않아요. 자, 계속해서 노엄 촘스키라는 사람이 우려도 얘기합니다. 이게 긍정도 있어요. 근데 우려사항이 뭐냐면 노엄 촘스키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적인 석학이잖아요. 우리의 과학을 저하시키고 윤리를 약화시킬 거다. 자, 윤리를 약화시킬 거에 대한 설명이 여기 밑에 조금 있어요. 프레시안 기자가 챗 GPT를 가지고 대화를 했는데 일본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일 과거사 관련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챗 GPT는 지식 정보만을 가지고 결과를 내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정서 이런 거 몰라요. 우크라이나의 정서 이런 거 몰라요. 그냥 세상에 있는 지식 데이터만 가지고 결과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 윤리성도 없어요. 이게 굉장히 큰 위험이에요. 우리가 활용은 하되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그러면 어느 부분을 발달시켜야 될지도 살펴봐야 돼요. 공감, 소통, 그 다음에 도덕성, 윤리적인 부분을 어떻게 성장시켜야 되는가라는 고민이죠. 이게 사실은 크리스천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을 길러야 될까? 첫 번째,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 관계성 길러줘야 됩니다. 관계성은 관계 속에서 자랍니다. 네, 관계 속에서 자란다면 제 아내가 지인을 만났는데 아이가 학교 다니고 나서 끝나면 애들 봐주는 이제 요즘에 지역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거기에서 가끔 가다가 불려간대요. 무슨 일을 불려가냐? 다른 아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해서 불려가고 간혹가다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를 조금
힘들게 했다 그래서 불려간대요. 근데 거기 제 아내의 지인분은 그렇게 뭐 학력이 낮지도 않고 가정이 뭐 깨져 있지도 않고 그래요. 건강한 가정인데 그냥 거기다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훌륭한 표현을 썼더라고요. 뭐냐면 거기에 이제 보통 돌봄이 필요한 애들은 보통 사회적으로 조금 부모나 뭐 누가 이렇게 케어를 못 해줄 때 학교 끝나고 보내는 애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 거기에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애들이. 그런 공간에 우리 아이를 넣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부모들, 일반적인 부모는 못하죠.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공간에서 우리 아이가 치고받으면서 좋은 관계가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그게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윤리와 책임감 길러주는 거 제가 설명했습니다. 윤리성은 아까 책임도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어떤 것을 선택해 봤을 때 책임을 지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책임감이 생겨요. 그 다음에 사고력 기르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일상에서 아이들과 많은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가치관이 형성돼야 됩니다. 가치체계 형성하는 것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아무튼 챗GPT와 관련해서 이러한 영향을 성장시키는 쪽으로 가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블룸이라는 사람이 사고력에 대해서 6단계를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기억하는 거예요. 이건 암기. 그 다음에 이해하는 거죠. 적용하는 것,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자, 한국의 교육은 어디까지 갔을까요? 암기하고 이해하는 단계죠. 그 윗단계가 적용, 분석, 평가, 창조하는 단계입니다. 자, 윗단계는 어떤 교육 방식이 적절하냐면 프로젝트 교육 방식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프로젝트 교육 방식이 위에의 이 사고력을 길러줍니다. 지금 서구 쪽에서는 이쪽으로 많이 가 있고요. 한국은 여기에 지금 머물러 있는 교육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영역까지 커져야 아까 챗 GPT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을 길러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들이 하실 것 4가지. 첫 번째, 부모님과 일상의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일상의 대화라면 정말 좀 좋은 대화가 많이 있어야 돼요. 아이하고 그냥 뭐 혼내고 뭐 이런 거 가르치는 거 말고요. 일상의 대화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하고. 그래야 사고력이 길러집니다. 미디어는 최대한 늦게 책 읽기 그리고 이야기하기, 이게 중요합니다. 저학년 때도 많이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효율성 교육 탈피, 아까 이겁니다. 성적 중심의 효율성 교육으로 가면 사고력이 죽습니다. 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이의 자율적 공감, 이거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관계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 애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들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 애가 그 안에서 고민해야 되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되는데 정말 우리 부모님들 너무 많이 바보하세요. 그거 많이 없애셔야 사고력이 길러집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회는 인간의 기술 발달로 인해서 변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간, 나 자신과 우리 아이들은 본질적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원리에 따라 우리 아이들을 잘 길러낸다면 이 세상의 사회 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은 건강하게 우리 사회에 적응할 뿐만 아니라 좋은 성품과 좋은 관계와 좋은 책임감과 좋은 사고력과 좋은 판단력과 좋은 가치관으로 성장해서 이 세상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과 문화로 교육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우리를 안내하시고 이끄시는 바에 따라 우리 아이를 기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이 사회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